안녕하세요. 다원 송파관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진우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고1 여름방학 제가 진행하는 대수 특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두 번의 시험도 거치고 많은 수행평가를 거치면서 고등학교 공부가 쉽지 않다는 걸 깨달은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하느라 좀 긴장도 많이 했을 거고 아이들이 처음으로 얻는 장기 휴가라서 좀 퍼지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강과 정규 수업 그리고 알찬 클리닉까지 해서 여름방학을 잘 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제 특강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1 대수 개념 특강 월수금 진행되고요. 그리고 7월 24일 금요일부터 10번 수업 진행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점심 식사하고 2시에서 5시까지 클리닉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대수 특강을 듣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한 13회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10회로 제가 짧고 굵게 설정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여름방학 시작하고 한 달 뒤에는 바로 공수2 내신 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공수2 내신 대비를 들어감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도형의 방정식이죠. 도형의 방정식만 해도 단원이 내용이 많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아이들이 시간을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함수 같은 내용도 추후에 고2, 고3 올라갈 때까지도 계속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여름방학 선행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신이기 때문에 공수2에 대한 시간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수 특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수업보다는 좀 짧게 10회로 구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회가 그렇게 만만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어랑 겨울방학 위한 씨앗을 심는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겨울방학 때는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는 늦어도 미적분원을 진행해야 됩니다. 선행으로서 미적분을 진행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2학년 2학기 때 굉장히 헤매게 됩니다. 미적분원이 내용도 많고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도형의 방정식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깊은 단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드시 겨울방학 때 특강을 진행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특강을 들으려면 당연히 정규 수업이 잘 진행돼야겠죠. 그러면 그 정규 수업 내용이 무엇이냐? 2학년 1학기 대수겠죠. 그래서 대수를 지금 들어놔야 여름방학 때 대비를 해놔야 그나마 겨울방학 때 미적분 특강과 그리고 대수 정규 수업을 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한 씨앗을 심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후 클리닉인데 수업이 4시간인데 클리닉 3시간 너무 많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클리닉 때 무엇을 하는지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클리닉 때는 과제 질문을 주로 받고 아이들의 개별적인 피드백을 해줍니다. 정규 수업 학기 중일 때는 아무래도 클리닉을 길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클리닉을 길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제를 클리닉 때 모두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방학 때는 클리닉을 길게 가져가서 과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 개별적으로 다 제가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수업 때는 과제를 거의 질문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문제들은 물론 판서로 진행하지만 수업 때는 진도를 많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10회 안에 대수를 끝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름방학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참 퍼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근데 클리닉이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서 아이들이 대수 선행에 대한 과제가 좀 부담될 텐데 그것 또한 한 70-80% 정도 해소하고 간다. 그럼 나머지 20-30%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이들이 집에서 충분히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숙제 달성률을 높게 해옵니다. 자, 그러면 제 수업 구성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시간은 개념 설명하고 유형 정리가 진행됩니다. 제 개념 설명 같은 경우에는 증명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아이들이 증명을 알고 그것을 지식을 배우는 것과 그냥 생으로 결론만 외우는 것은 아이들이 학습 능력에서 굉장히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보통은 제가 20분 안에 당일 개념 설명 끝냅니다. 그 대신에 개념 설명에 필요한 증명까지 모두 진행하니까 그렇게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로 제가 그 개념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는지, 보통 유형은 한 단원당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유형 정리되면은 한 단원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문항들은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시에는 2교시 때는 한 문제 한 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거를 직접
제가 풀어주는 것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풀어보면서 아, 이게 왜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셨구나, 왜 선생님이 이 문제는 그래프가 아닌 수식으로 접근하는구나, 왜 이 문제는 그래프로 접근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수학이라는 건 본인이 해봐야 됩니다. 본인이 해봐야지 본인 것이 되기 때문에 지식을 활용해서 본인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시간에도 제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판서도 진행하면서 아이들을 각자 피드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아이들의 풀이를 다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교시인데 제가 보통은 1교시에 테스트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방학 때 아이들 지각 많이 하죠. 그래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3교시로 넘겼습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는 누적 테스트로 12문제 20분 진행하고 그 문제에 맞게끔 쌍둥이 문제도 제공한다. 아, 근데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 수 있는데 1교시에 그러면 아이들이 개념 설명을 놓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개념 설명 후에 유형 정리가 있죠. 유형 정리할 때도 제가 리마인드로 계속 개념 설명을 다시 해주니까 늦은 아이들도 어쨌든 다시 개념 설명을 좀 참고할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늦은 부분은 제가 녹화해서 다 학생에게 제공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강 수업 회차별 수업 안내인데 지금 보시면 첫 수업이 지수로고 같이 묶여 있죠. 아무래도 첫 시간에는 테스트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진도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랑 로그 단원은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첫날 두 단원을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짜임새 있게 제가 10개의 회차를 다 정리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수학적 귀납법, 이 두 개의 단어는 밑줄이 쳐져 있죠. 네,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단원의 그 순서를 바꾸시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물론 저도 그게 효율적인 거 압니다. 하지만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수로그 함수를 이용한 수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수열을 처음에 배운 아이들은 지수로그 함수를 풀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풀겠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 진행이니까 네, 처음부터 교과서에 나온 순서대로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1 여름방학 시험표이신데 보시다시피 월수금토 이렇게 4일간 꽉꽉 채워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처음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대수를 처음 듣는 학생들, 그리고 고1 2학기 공통수학 2 내신도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정규 수업에 지장이 가지 않을 만한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학생들에게 추천드리는 수업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 뭐 고1 고등학교 내신에서 3등급에서 이제 2등급 그 정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이들을 위한 추천 강의니까 그 정도 수업, 최소 그 정도 성적이다 그러면 제 수업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